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형윤 선생님입니다. 고1 친구들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험 어떻습니까? 제가 좀 풀어보니까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뭐 킬러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4점짜리들이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중간에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중간중간에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으면 체감 난이도가 약간 높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늘 좀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점수나 등급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시험 성적이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성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들을 위한 굉장히 뭔가 도움이 되는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나 등급보다는 오답 정리를 좀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점짜리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좀 맘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어쨌든 이 부등식을 푸는데요. 첫 번째 다 인수분해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친절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헷갈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9하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럼 얘가 0 이하다. 그럼 여기서 살짝 드는 의문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를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한쪽 덜어내면 어떻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에서 마이너스 9를 덜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한마디로 a-3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이게 항상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둘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a가 정말로 3하고 같던가, a가 3이면 이 값이 0이 되죠. 그 다음에 a가 3이 되지 않으면은 얘는 반드시 0초가니까 어떻다? a제곱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9보다 무조건 크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수월합니다. 2a랑 2a 마이너스 16인데요. 당연하게도 2a 마이너스 16이 더 작기 때문에 x 범위는 2a 마이너스 16 이상, 그 다음 2a 이하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한 x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건 첫 번째 케이스 어떻다? a가 3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a가 3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서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잘 잡고 이 케이스 분류할 때 이 분류 기준만 잘 세워도 거의 한 절반 이상 푼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a가 3이라고 하면은 두 부등식의 그 범위는 어떻게 되죠? 지금 a에다가 3을 대입하면 첫 번째 부등식은 그냥 x는 3 자체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x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 이상, 그 다음에 6 이하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x가 딱 3 하나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a가 3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a가 3이 아닐 때는 a제곱 마이너스 6a가 반드시 9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등식은 어떻게 되냐면 x 범위가 마이너스 9 이상,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6a 이하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부등식 역시 똑같이 2a 마이너스 16 이상, 그 다음에 2a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x가 딱 하나만 나오려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이 범위를 나타낸다고 하면 마이너스 9 이상 a제곱 마이너스 6a가 이렇게 6a 이하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2a 마이너스 16 이상 2a 이하 범위를 나타내 보면 이 왼쪽 끝하고 이 오른쪽 끝이 딱 똑같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죠?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는 실수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첫 번째 케이스 어떤 경우 얘 오른쪽 끝 a제곱 마이너스 6a와 얘 왼쪽 끝 2a 마이너스 16이 같을 때 a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와 2a 마이너스 16 이게 서로 같다.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0이니까 a는 4가 나옵니다. 그럼 a가 4면은 정말로 어때요?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8 이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8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어때요? a가 4일 때 이 문제 주어진 조건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요 오른쪽 끝하고요. 요 왼쪽 끝이 같아질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거 뭐 한 번 더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이 2a 마이너스 16이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2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여기서부터 나가서 a제곱 마이너스 6이가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오른쪽 끝과 이 왼쪽 끝이 서로 같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2a가 마이너스 9가 되죠. 따라서 이때 a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요. 실제로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를 대입하면 정말로 2a 마이너스 16과 2a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9가 이 2a랑 똑같아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9일 때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a 값들의 합은 어떻습니까? a가 3일 때, 그 다음 a가 4일 때, a가 마이너스 2분의 9일 때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요. 2분의 5가 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는 원 위에 한마디로 이 원 그려보면요.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점 a, b와 b,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뭔가 좀 특이한 점이 보이죠? a, b와 b, a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y는 x 직선은요. 바로 이거 그렇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a하고 b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봐서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이런 느낌으로 있더라. 그래서 원 C 위에 있는 점 중에서 AP 길이랑 BP 길이가 같고요. AQ 길이랑 BQ 길이가 같도록 하는 PQ를 잡아본다 이거죠.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PA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QAB도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AB를 양 끝점을 요 A하고 B를 이렇게 두 점으로 갖는 이등변 삼각형 PAB든 QAB든요. 이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어떻죠? 그렇죠.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면 어떻다? 이 점을 지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 주어진 조건 살펴봤을 때 AB의 수직 이등분선 자체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Y는 X 직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하고 Q가 어떻게 잡힌다? 바로 그냥 Y는 X 직선 그어서 여기 고점 P, 그 다음 이 교점 Q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P하고 Q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2루트 2가 되도록 하는 A 곱하기 B를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어봤을 때요. 이 사각형의 넓이가 2루트인데요. 뭐 사각형의 넓이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삼각형 넓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2가 되도록 AB에 관한식 하나만 이끌어내면 되는데요. 요 밑변 길이를 우리가 이 PQ 길이를 밑변이라고 하면 이 PQ 길이는 지름이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높이는 어떻습니까? 넓이가 지금 2가 되려면 요 그 높이는 바로 4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는 거리가 4분의 루트 2다. 이걸 가지고 AB에 관한식 구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계산 좀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A, B고요. 그 다음에 얘가 X-Y는 0이니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루트 2분의 절대값 A-B가 어떻게 된다? 4분의 루트 2가 아니라 밑변 길이가 4니까 2분의 루트 2가 높이가 돼야겠죠. 그래야 넓이가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 A-B가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와 B의 차가 양변 루트 2 곱해주면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죠? A 곱하기 B예요. 그럼 문제에서 안 쓴 조건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A, B가 지금 이 원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조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다.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A 곱하기 B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가 1이 되는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니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AB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선생님도 미리 좀 연습을 해봤을 때 이 P 부등식을 구체적으로 풀려고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좀 집중하시면 좋으냐면 두 자연수 A, B 이 조건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그래서 A하고 B는 자연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다? P가 공집합은 아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있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2차 식은 어떻게 됩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0 이하 범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어쨌든 있다 이 얘기죠. 접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마디로 뭘 할 수 있다? 판별식. 1차계수가 짝수니까요. 4분의 D를 살펴보면 4-A-2가 0 이상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범위 구해보면요. A가 지금 2 이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AB다. 이 조건을 좀 고려해보면 2 이하인 자연수 A는 뭐하고 뭐밖에 없죠? 1하고 2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A가 1일 때, A가 2일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 조건 고려 안 하고 그냥 풀어내면은 우리가 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그거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A가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1이면은 지금 어떻게 된다? P가 Q에 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P 조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이하니까 X 범위가 1 이상 3 이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Q 조건 아직 안 풀어봤는데요. Q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 절대값 X-B가 4 이하가 되려면은 X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된다? 바로 B-4 이상, 그 다음 B 플러스 4 이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절대값 X-B가 0초가 0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X 값이 어떻게 된다? B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을 수직선에서 한번 나타내보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B-4 이상, 그 다음에 B는 건너뛰고 다시 B부터 시작해서 B 플러스 4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가보죠. A가 1일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P 조건은 X는 1 이상 3 이하거든요. 1 이상 3 이하가 이 Q 조건, 이 범위 안에 지금 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나와 있죠. 그럼 1 이상 3 이하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1 이상 3 이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1 이상 3 이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에 따른 자연수 B값들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 이상 3 이하가 여기에 포함되려면 뭐만 만족하면 되겠어요? B-4가 지금 어떻다? 1 이하이고요. 자, B-4 이상이에요. 1 이상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B-4가 1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된다? 3 이하가 B 미만에 속해야 되니까요. B는 다시 재차 어떻다? 3보다 크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B 값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3초가 5 이하가 되니까 B가 될 수 있는 수는 4하고 5가 있습니다. A가 1일 때 B가 4하고 5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1 이상 3 이하가 B초가 B 플러스 4 미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 B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은 B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B초과가 1 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플러스 4가 어떻다? 3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어차피 자연수 B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A가 1일 때 B가 될 수 있는 수는 4하고 5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에 A가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P 조건은 뭐랑 똑같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 이하니까 그냥 X가 2가 된다 이 얘기죠. 됐나요? X가 2. 근데 Q 조건이 아까 뭐라고요? X가 지금 B-4 이상 B 플러스 4 이하고 그 다음 X는 B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진리집합 P가 Q에 속한다는 얘기는 요 X는 이 값이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B범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B-4가 정말로 2 이하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4가 2 이상이다. 그러면서 B는 어떻다? 2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한 B 값들을 적어보면은 요 B범위 어떻습니까? B 플러스 4는 무조건 2 이상이 됩니다. B-4가 2 이하가 돼야 되니까 B는 6 이하가 되겠죠. B는 6 이하인데 B가 2는 아닙니다. 그래서 써보면은 자연수 B니까요. 1, 3, 4, 5, 6 이렇게 지금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알고 싶은 A, B의 개수는 전체 몇 개다? 7개가 답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좀 문제를 정성스럽게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참 개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적당히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PQ, FP하고 FQ가 서로 같도록 하는 서로 다른 두 정수 PQ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P하고 Q가 어떤 형태죠? 대칭축에 대해서 서로 좌우 대칭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하면은
대칭축은 어떻게 된다? 2분의 P 플러스 Q가 X는 2분의 P 플러스 Q가 대칭축이 되죠. 근데 PQ가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정수니까 대칭축이 어떤 형태다? 2분의 어떤 정수 형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뭐 0, 1, 2, 3, 4 이런 것뿐만 아니라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조건 딱 이렇게만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n부터 n 플러스 3까지 잘랐을 때 최대 최소의 곱이 fn 곱하기 fn 플러스 3. 그러니까 왼쪽 끝에 함수값과 오른쪽 끝에 함수값의 곱이 최대 최소의 곱하고 무조건 같지 않다 이 얘기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4, 5, 6밖에 없다 이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n부터 n 플러스 3까지 잘랐을 때 n하고 n 플러스 3이 이런 식으로 잘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왼쪽 끝이 최대가 되고 오른쪽 끝이 최소가 되니까 어쨌든 최대 최소의 곱은 fn 곱하기 n 플러스 3하고 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n 이상 n 플러스 3 이하가 이런 식으로 잘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의 곱이 얘하고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곱이 왼쪽 끝 오른쪽 끝의 함수값하고 같지 않도록 하려면 n 이상 n 플러스 3 이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사이에 n 이상 n 플러스 3 사이에 누굴 포함하고 있다?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최대값은 어쨌든 fn 또는 fn 플러스 3이 어쨌든 무조건 최대가 되는데요. 최소는 어떻다? 그렇죠. 왼쪽 양쪽 끝 함수값하고는 무조건 다른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4, 5, 6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4 이상 7 이하가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죠. 4 이상 7 이하가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3일 때는 안 된다 이겁니다. 3일 때는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3 이상 6 이하는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해서 6까지 이렇게 잘랐을 때는 3부터 6까지는 대칭축을 포함 안 한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5일 때, 6일 때까지만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자, n이 6일 때는 어떻습니까? 6 이상 9 이하죠. 6 이상 9 이하에서는 어쨌든 이 대칭축을 포함한다 이겁니다. 6은 아까 여기서 구해놨는데요. 6부터 9까지를 이렇게 잘랐을 때 축을 포함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7부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n에다 7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범위가 7 이상 10 이하잖아요. 근데 아까 구해놨죠? 7부터 10까지 어때요?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죠. 한마디로 뭘 할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2분의 정수 형태. 2분의 정수 형태가 6초가 7 미만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지금 대칭축을 포함해야 돼요. 양쪽 끝에 걸쳐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값이 6초가 7 미만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2분의 정수 형태가 6초가 7 미만인 수는 뭐밖에 없습니까? 2분의 13밖에 없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꼭지점이 어디서 나온다? x는 2분의 13에서 나온다. 문제에서 아직 안 쓴 조건 생각해보죠. 최소값이 1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요. fx는 바로 뭐가 된다? x-2분의 13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f8 구하는 거니까 8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면 답은 4분의 13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간이 양수 a에 대해서 x는 a 그려서 fx, gx가 만나는 교점을 각각 pq라고 하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려봤을 때 fx하고 gx 사이 위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뭐예요? PR 길이, QR 길이잖아요. 그쵸? PR은 어떻습니까? x는 a 날렸을 때 fxy 교점이 p고요. 그 다음 x축과의 교점이 r이에요. QR 역시 마찬가지죠. x는 a 날렸을 때 gxy 교점이 q고요. x축과의 교점이 r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fx하고 gx 그래프를 같이 뭐 위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같이 그려서 뭐 fx, gx가 어디서 만나느니 뭐 어디에서 누가 더 크니 뭐 이런 거 생각해서 그래프 그리면은 오히려 이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PR, QR 따로 독립적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PR 길이는 결국에 뭡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거죠. FA의 절대값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X는 A 날렸을 때 이 P 좌표가 뭐가 돼요? A, FA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R은 항상 A, 0이잖아요. 그래서 A, FA와 A, 0 사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F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절대값 씌워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절대값 F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QR 길이 역시 그냥 뭐가 된다? 절대값 GA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이거예요.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봐라. 절대값 FA 더하기 절대값 GA의 합이 3 이하다. 그러면 어때요? 이참수 그래프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더하기 절대값 2A제곱 마이너스 4A 요 값이 지금 3 이하가 되도록 하는 A범위 구해보는 건데요. 근데 요 2차식은 어떻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2차식은 항상 0초 갑니다. 그래서 식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어떻게 된다? 절대값 2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그냥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3 이하다. 요걸 만족하는 a값 구해보는 거죠. 3하고 3 소거하니까 문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a는 양수입니다. a가 양수, 2가 아닌 양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디서 부호가 갈리죠? a가 2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부호가 갈리죠. 그래서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양수이긴 한데 2보다 작다라고 하자. 양수이긴 한데 2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음수가 되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가 0 이하다.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다음 양변 a로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a가 양수니까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a 범위는 0초가 1 이하다. 마이너스 a 이상이니까 0초가가 아니라 a는 어떻게 된다? 1 이상 그 다음에 2 미만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a가 2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2는 건너뛸게요. a가 2초가일 때. 그럼 얘가 양수니까 그냥 부호 안 바뀌고 나오니까 식 적어주면 어떻게 되죠? 3a제곱 마이너스 7a가 0 이하다. 이렇게 지금 되죠. 따라서 a 범위 어떻습니까? 2초가이긴 한데 그냥 a로 나눠도 부동의 방향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3분의 7 이하.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 최소고요. 3분의 7이 최대가 되죠. 답은 3분의 10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우선 요 원부터 좀 생각을 해볼까요?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C가 있다. 그래서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어떻게 되느냐? A하고 B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원 넓이가 8파이란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름 길이가 4루트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원C에 접한다고 합니다. A는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원에 접하더라. 즉, 뭘 할 수 있어요? 이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근데 A하고 B는 어떻습니까? 저 이차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이잖아요. 그래서 원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차함수만 좀 신경 써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위에 적당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할게요. 그럴 때 이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된다? 4루트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 원 조건에서 이걸 이끌어낸 겁니다. A, B 사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A, B 사이 거리는 4루트 2다.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 수업할 때 항상 2차 함수와 지금도 막 심장이 좀 빨리 뛰기 시작한데 2차 함수와 1차 직선과의 교점 A, B 나와서 근거하계 수익관계 활용하는 문제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었죠. 그쵸? 거의 뭐 매크로 수준일 겁니다. 어떻다? 이 교점 X좌표 알파, 베타 잡아주면 알파,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다? 두 식을 같다라고 할 때 생기는 방정식의 두근이 교점 X좌표더라. 그래서 식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K는 0이다.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고요. 두 점 사이 거리가 4루트 2입니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지 말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X좌표의 증가량, 그 다음 X좌표 변화량, Y좌표의 변화량 이것의 비율을 살펴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요 길이가 4루트 2니까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예요. 즉 알파하고 베타 차이가 4 차이가 납니다. 즉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4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계 수익관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루트 그 다음에 49 마이너스 4k 요 값이 지금 4가 되는 거니까요. k 값 어떻게 됩니까? 16이니까
K는 4분의 33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직선 AB의 Y 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직선 AB가 식 자체가 어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잖아요. 여기서 Y 절편은 그냥 K 자체죠. 그래서 답은 4분의 33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체 AB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인수분해하면은 3A 플러스 7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길이 나와 있고요. AA 길이 나와 있습니다.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한다. 그다음 선분 DC를 1대2로 내분한다. 그럼 치수를 생각해 보면은 전체 이 길이에다가 어떤 걸 곱해주죠? A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면은 AP 길이 DQ 길이 나오고요. 그다음 A 플러스 1분의 A를 곱해주면 나머지 PB 길이 QC 길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A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 A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죠? 이 길이가 어떻게 되죠? 그냥 3A 플러스 7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3A 제곱 플러스 7A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피에서 이 부피를 빼라라고 했는데요. 이 부피에서 이 부피 빼는 거는 뭐 이 기둥 부피에서 기둥 부피를 빼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걸 덜어내면은 어떤 것만 남게 돼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 초등학생 때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부피하고 이 부피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V1에서 V2를 빼주면은 그냥 결국에 뭐만 남는다? 요 직육면체만 남는다 이겁니다.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4가 된다 이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이 직육면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가로 세로 길이가 A고요. 그다음 높이가 3A 플러스 7인 그쵸? 그런 직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 그냥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겠죠. A제곱 곱하기 3A 플러스 7이 뭐가 되도록? 4가 되도록 하는 A값을 잡아주는 겁니다. 3차 방정식 문제풀이는 100% 인수분해를 활용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차 방정식 잠깐 풀어주면요. 3A제곱 플러스 7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0이 되니까요.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3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런데 지금 A가 길이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이 값은 0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0일 때 A 값을 계산해보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따라서 양수 A는 3분의 2가 됩니다. 자, A 값 구해놨는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AP 길이거든요. AP 길이 아까 뭐였죠? 3A 플러스 7이었죠? 그럼 대입하면 답은 9가 됩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점 4개가 움직여서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막 P하고 Q도 움직이고요. R하고 S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S는 좀 무시하셔도 돼요. 기역, 니은에서는 S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문제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에 좀 도움을 줄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참인 것이 뭐냐 이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차근차근 기역, 니은, 디귿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이 출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기역 한번 볼까요? 기역을 지금 살펴보시면 이건 당연히 참입니다. 왜냐하면 A랑 A'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R하고 R' 역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 AR을 그냥 X축에 대해서 뒤집어 버리면 A', R' 선분하고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겹치게 되니까 아예 길이 역시 무조건 같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니은. 니은이 지금 AR 플러스 PR'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고 싶은데 기역에 의해서 AR은 뭐랑 같다? A', R'하고 똑같다. A', R' 길이와 그 다음에 PR'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럼 C2는 잠시 신경 쓰지 마시고요. A'만 좀 생각해 볼게요. A'이 적당히 4,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고 Y축 위에 있는 한 점 R'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 P를 잡았을 때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상당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세한 뭐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 안 할게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뒤집어 버려서 이걸 A2'이라고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죠. Y축에 대해서 좌우 뒤집었기 때문에 여기서 R'까지 이르는 거리나 A2'에서 R'까지 이르는 거리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수월하죠.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의 최소는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의 최소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A2'과 이 원의 중심을 이어서요. 원의 중심을 이어서 이 각각 교점, Y축과의 교점이 R'이 되고 이 원과의 교점이 P가 되면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의 최소는 어떻게 쓸 수 있다? 3분 A2',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O1이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O1을 잡고요. 거기서 반지름 1만 덜어내면 얘가 지금 최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좌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 O1 좌표가 뭡니까? 2,6이니까요. 6하고 8 차이가 나니까 얘는 지금 10이죠? 1을 빼니까 9가 되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이 최소값은 9다. 니은 역시 참이 되죠. 자, 기역과 니은은 참입니다. 여담이긴 한데 옛날 기역, 니은, 디귿 문제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기역, 니은이 참이면 그 기세로 디귿도 참이라고 일단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웃자고 잠시 해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O1, 그다음 이 원의 중심 역시 O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디귿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니은의 형태를 고스란히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B가 A, 6A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요. B가 A, 6A 플러스 1. 자, 그런데 각각의 값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지금 BR 플러스 그 다음에 PR 프라임. 이 값 역시 아까 기역 니은에 의해서 BR은 뭐랑 똑같죠? 이렇게 쓰니까 특정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B 프라임, R 프라임 길이하고 똑같고요. 그다음 플러스 PR 프라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얘 역시 니은에 의해서 아까 니은 했었잖아요. B 프라임이 여기 있어요. B 프라임이 이렇게 있는데 이 Y축에 있는 점 R 프라임을 잡고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동일하죠. B 프라임을 어떻게 한다? Y축에 대해서 뒤집어줘라. Y축에 대해서 뒤집어줬을 때 지금 B'은 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고요. Y축에 대해서 뒤집어준 점을 B2'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되죠. 그래서 아까 했었죠? 요거의 최소는 결국에 뭐랑 똑같았다? 바로 요거랑 같았다. B2' O1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반지름 1을 빼주면 얘가 지금 최소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뒤집어줘서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 점에서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덜 가면 되겠다. R'하고 P가 여기 있으면 되겠다. 됐나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모양을 여기서 한 번 더 이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좀 니은 결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식으로 써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BR 플러스 PR'의 최소는 B2' O1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1을 뺀 거와 같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BS 플러스 그 다음에 QS'의 최소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지금 R 대신에 누구로? S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R도 Y축을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점이고 S도 똑같이 Y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Q는 어떻다? C1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C2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B2'에서 이 C2의 중심은 O2까지 이르는 거리. 거기서 뭘 덜어내면 되겠다? C2의 반지름인 3을 덜어내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죠. 됐나요? 지금 B'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을 따라서 S'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플러스 그 다음에 요 원 위에 있는 한 점 Q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의 최소는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B'을 Y축에 대해서 뒤집어 준 다음에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의 최소니까요. 어떻게 된다?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반지름만 덜어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S'이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 최소가 된다라는 걸 식으로 좀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디귿 문제를 풀어보시죠. 문제는 지금 뭐냐면 우리 최소값 B2' O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식을 쓸게요. B2' O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게 최소가 되고요. 우변은 요거 최소값 B2' O2에서 3을 뺀 거.
이 최소값에다가 2를 더한 게 서로 같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게 간단해지죠? 상수항이 서로 사라지니까 결국에 뭐랑 똑같다? B2'에서는 O1, O2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 이걸 가지고 A 값을 그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까 B2'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2,6이고 여기가 지금 6,4니까 간단한 방정식을 통해서 A 값 계산할 수 있겠죠. 자, A 값 어떻게 나옵니까? 각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으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6이니까요. 6A 플러스 7의 제곱 이게 누구랑 같다? B2'에서 O2까지 이르는 거리의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A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6A 플러스 5의 제곱 이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2, 6A 플러스 7, A 플러스 6, 6A 플러스 5 맞죠? 그래서 2차 함계수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날아가고요. 4A, 84A니까 88A 플러스 4랑 49 더하니까 53이 10이랑 60을 더하니까 12, 60, 72A 플러스 36과 25를 더하니까 6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16A가 8과 같으니까 A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OB 길이잖아요. OB 길이는 A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B 좌표가 2분의 1, 그 다음에 4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OB 길이는 2분의 루트 65 해서 B근 역시 참이 됩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은 그림을 좀 잘 그려봅시다. 지금 좌표평면상에서 y는 2x 플러스 6,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0,6을 지나면서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직선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절편이 3하고 마이너스 3에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에 동시에 접하면서 2,0을 지나는 원의 중심입니다. 2,0은 여기 이쯤 있죠? 그래서 이거에 접하면서 이 2,0을 지나려면 원이 모양이 어떻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또 어떻게도 그려질 수 있어요? 뭐 요렇게요? 야, 그림이 맞춰서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원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니까 원이 이런 모양으로 두 개 나오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Y축에 대해서 서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0,K라고 표현할 수 있다. Y축 위에 Y축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니까 간단한 방정식을 세워서 K 값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지금 어떻다? 이 원은 이 직선에 접한다.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원은 2,0을 지난다. 그러니까 2,0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 되니까 서로 같다. 이걸 토대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직선이 지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0,k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6이고요. 그 다음에 0,k와 2,0 사이 거리는 루트 k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양변 루트 곱해서 양변 제곱해주면요.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이 5k제곱 플러스 20하고 같으니까 4k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16은 0이다.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가 0이니까요. k 값이 마이너스 4하고 1이 나오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0,-4, 0,1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가 됩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번은 지금 가족권 보면요. 3하고 6이 A규비에 속한다. 즉 3이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6도 A의 원소, B의 원소 동시에 만족한다 이겁니다. 그럼 3이 A의 원소가 되려면 3은 A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쓰면 A는 3의 약수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6도 역시 A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6은 A의 배수다. A는 6의 약수다. 근데 이거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없죠. 3의 약수면서 6의 약수가 되려면 일단은 A는 3의 약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자연수 AB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1 또는 3밖에 없구나. 이걸 쓸 수가 있죠. 같은 방법으로 3하고 6이 B의 원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이 들어가면 3은 B의 약수다. 그러니까 즉 B는 3의 배수다. 여기 쓸게요. B는 3의 배수. 그러면서 6도 역시 마찬가지로 B의 약수다. 즉 B는 6의 배수.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근데 3의 배수, 6의 배수 동시에 고려할 필요 없고 둘 다 만족하려면 뭐만 만족하면 되겠다? 6의 배수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두 자연수 A, B인데 B가 20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다? 6하고 12하고 18밖에 없더라. 자, 거의 다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안 쓴 조건, 나 조건 하나만 이용하면 됩니다. B의 약수들의 집합에서 A의 배수들의 집합을 덜어냈을 때 원소가 두 개가 남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 저 나 조건을 고려했을 때 A가 1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가 1이면 어떻게 되죠? 집합 A는 X는 1의 배수들의 집합이다. 1의 배수는 어때요? 1부터 20까지 다 나오죠. 그러니까 B-A가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A가 1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A는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집합 A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보면 3의 배수니까요. 3, 6, 9, 12, 15, 18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합 B, B의 약수들의 집합을 썼을 때 3의 배수들을 덜어냈을 때 원소가 몇 개 남는다? 2개 남는다 이 얘기죠. 근데 B가 될 수 있는 게 3개밖에 안 되니까요. 그냥 일일이 다 해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B가 6일 때 집합 B를 써보면요. 어떻게 돼요? 1, 2, 3, 6 이렇게 되는데 지금 3의 배수 덜어내면 어때요? 1하고 2 2개 남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B가 6일 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B가 12일 때 집합 B를 적어보면은 1, 2, 3, 4, 6, 12 이렇게 지금 나오죠. 어떻습니까? 3의 배수 덜어내면은 1, 2, 4 원소가 3개 남으니까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이 B가 18일 때 한번 생각해보면요. 집합 B는 1, 2, 3, 6, 9, 18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3의 배수 덜어내면은 1하고 2 두 개만 남네요. 그래서 B가 18일 때도 이 조건들 전부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A-B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B에 해당하는 원소들 덜어냈을 때 그 합이 가장 작도록 하는 두 가지 경우만 비교해 봐라 이 얘기죠. 근데 B가 1, 2, 3, 6이면 어떻죠? 뭐하고 뭐가 빠지죠? 3하고 6일 때 빠지고요. 9, 12, 15, 18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1, 2, 3, 6, 9, 18일 때는 누구가 빠지죠? 3, 6, 그 다음에 9하고요. 18까지 빠지니까 이럴 때 어때요? A-B의 원소가 더 작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12하고 15 더해줘서 답은 27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은 지금 요 식을 인수분해 보면요. px-qx 곱하기 그 다음 px 플러스 qx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곱해가지고 4차식이거든요. 근데 px, qx가 2차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차수가 높아도 이 부분도 아무리 차수가 높아도 2차보다 차수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 곱해서 4차식이 된다는 얘기는 각각의 차수가 어떻게 된다? 2차식, 2차식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해볼게요. px-qx 2차식이 지금 여기다가 1하고 2대입한 그 식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 2차식이 어쨌든 요 넷 중에 두 개를 적당히 인수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px-qx는 x-1을 인수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x-1을 인수로 간다. p1-q1, 즉 px-qx가 x-1을 인수로 가진다고 하면은 요 값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럼 이 절대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px-qx는 어떻다? x-1을 인수로 갖지 않는다. 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2차식은 말이죠. x제곱, 그 다음 x-2 중에서 적당히 두 개를 이 px-qx의 인수로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또 px-qx가 x제곱 자체를 인수로 갖는다고 합시다. kx제곱이라고 할게요. 요거 2면 그럼 나 조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 조건 만족 안 하죠. p-q의 절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4k의 절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1-q는 여기다 1 대입하면 k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k는 0이 아닙니다. 아까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절대값 4K가 절대값 K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0이 아닌 실수 존재하지 않죠. 됐나요? 그래서 PX-QX 부분은 X-를 인수로 갖지 않고 2차식이긴 한데 그 다음 X제곱 통째로 인수 갖지 않는다. 이 얘기를,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풀면 거의 절반 이상 푼 겁니다. PX-QX는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X 하나랑 X-2 하나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최고창 모르니까 최고창 계수 A라고 할게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PX 플러스 QX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곱해서 적으니까 X 곱하기 X-1이고 최고창 계수는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나조건 어때요? 만족할 수 있겠죠. 나조건은 2 대입하면은 요거 잠깐만 살펴볼게요. 2 대입하면은 여기가 그냥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절대값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A가 0은 아니니까 나조건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PX-QX, PX 플러스 QX는 이런 형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아직 안 쓴 조건 P3 플러스 Q3이 2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3 대입하라 이거죠. 그래서 3 대입하면 A분의 6, 이 24가 되니까 A는 4분의 1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P4를 계산해 봐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다가 4분의 1 대입하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각각 값에다가 4 대입하면 P4 마이너스 Q4 값이 4 대입하면 그냥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4 플러스 Q4 얘는 어떻게 됩니까? 4고 4 곱하고 3이니까 48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따라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25가 답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난이도가 의외로 높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림을 좀 살펴볼게요. 이 원이 좀 여러분들이 좀 현혹할 수 있는데요. 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삼각형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어떻게 잡느냐? 전체 큰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한번 잡아보죠. 이렇게 지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원의 반지름 있죠? 이 원의 반지름을 B라고 잡아보시죠. 그러면 이 길이 역시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 C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C가 됩니다. 미지수 3개인데 어쨌든 주어진 식에 의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차근차근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된다? 요 사각형의 넓이가 34가 된다 이겁니다.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에서 그냥 넓이 빼는 거 계산 좀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식 만들어주면 2분의 1 A 제곱에서 전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요. 요 부분 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어떻죠? 요 길이는 A-B고 요 길이는 A-C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B, A-C 삼각형의 넓이를 덜어낸 게 이게 바로 넓이 34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변 2 곱해서 식을 정리해주면은 A제곱 사라지고 그냥 AB 플러스 AC 마이너스 BC 요 값이 68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어떻죠? 지금 O1에서 C까지 이르는 거리, O1에서 D까지 이르는 거리합이 6루트2래요. 근데 이 길이는 어떻죠? A에서 EB를 뺀 거고요. 여기다 쓸게요. A-EB. 그 다음에 이 길이 어떻죠? 같은 방법으로 A에서 EC를 뺀 겁니다. 그래서 A-EC 얘네들 합이 어떻게 된다? 6루트2가 된다. 그래서 얘도 역시 양변 2로 나눠주면 A-B-C가 3루트2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이 원넓이 합입니다. 근데 이 각각의 원들이 반지름이 A, B, C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파이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요 값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이 P파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뭐냐? 이거 묻는 거죠. 상당히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양변 제곱해주면 끝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C 플러스 2BC 요 값이 18이 되고요. 그 다음 이 값이 뭡니까? 지금 AB, AC, 마이너스 BC가 68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36이 되죠. 됐나요? 그래서 넘겨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계산하면 답은 154가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은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집합 x의 원소는 절대값이 1이다. f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x들의 집합입니다. 한마디로 y는 fx 그래프 그렸을 때 y는 1, y는 마이너스 1이 어디서 만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교점 x 좌표들의 집합이고 집합 y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 y는 gx 날렸을 때 y는 1, y는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교점의 x 좌표들을 그치 원소라는 집합이 집합 y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최대값이 뭐다? 4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교점이 가장 많아봤자 4개죠. 그렇죠? 가족권 한번 볼게요. 그런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그러니까 이 점들 겹치는 게 3개의 점이 그 x좌표가 3개가 겹치고요. 그 다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x좌표들을 합집합을 계산했을 때 전체 4개의 x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또 뭐냐면요. 이거 2개 더해보세요. 2개 더해보면 바로 뭐가 돼요? x의 원소의 개수, y의 원소의 개수 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지금 7인데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각각의 원소의 개수는 4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7 된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4고 어느 한쪽이 3이면 어느 한쪽이 4고 이쪽이 4면 이쪽이 3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얘가 원소의 개수가 3개고 이게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하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요. 이때는 어떻게 되죠? x가 y에 속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이때는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y가 x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요. 그 다음에 y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란 얘기는 무슨 얘기죠? y는 fx 그래프 그렸을 때 y는 1, y는 마이너스 1 날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 이겁니다. y는 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이 교점의 x 좌표들이 바로 집합 x의 원소가 되는 거고 근데 x 교 y는 결국에 뭐랑 똑같다? 집합 x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합이 3이다. 이 교점의 x좌표의 합이 3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대칭성에 의해서 얘하고 얘도 하면 2b랑 똑같으니까요. 요 값이 1이 됨을 알 수 있죠. 대칭 주기의 x는 1에서 나옵니다. 이러면은 어떻다? 이 조건의 모순이 되죠. f1이 f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1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x의 원소의 개수가 4개면서 y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의 원소의 개수가 4개란 얘기는요. 지금 y는 fx 이렇게 그렸을 때 y는 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각각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림을 좀 그럴듯하게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x의 원소의 개수가 4개고 y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y가 x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합 y는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x 합 y의 원소합이 8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교점의 x좌표, 이 교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이 교점의 x좌표, 이 교점의 x좌표 합이 지금 8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도 두 개가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대칭 축이 어디서 나온다? x는 2에서 나온다. 이런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y는 gx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는데요. y는 gx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y는 gx 이렇게 그려서 y는 1하고는 접해야 되고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1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y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점의 x 좌표들이 다 어디에 속해야 된다? 이거 A, B, C, D라고 할게요. A, B, C, D에 속해야 돼요. Y가 X에 속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 GX 그래프를 한번 적절히 잘 그려보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Y는 마이너스 1하고 A하고 적당히 C에서 만나면서 Y는 1하고는 B에서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 요게 Y는 GX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그려볼까요? 얘 아니면은
어떻게도 그려진다. y는 fx가 이렇게 있고요. y는 1, 그 다음에 이쪽은 y는 마이너스 1 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입니다. 그러면 y는 gx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y는 1에서 접하는데 교점이 y는 1, y는 마이너스 1과 교점이 a, b, c들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바로 어딜 지난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이차함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됐나요? 두 가지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차근차근 구해보시죠. 첫 번째 케이스,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계산만 좀 잘 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x 교 y, x와 y의 교집합은 그냥 y가 되죠. y가 x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3이다. 즉,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의 합이 3이 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하고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b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합이 3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뭐다? b의 3배가 3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값이 지금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이면 어떻습니까? x는 2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은 그냥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 그래프 생각해보면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이 3이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fx식 계산할 수 있어요. fx는 y는 1하고요. 어디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1에서 5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fx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최고차함계수 모르니까 p라고 쓰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p 값은 어떻게 구해요? 요 점좌표 아무거나 대입하세요. 1, 마이너스 1 또는 3,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p 값이 4분의 1이다. 이거 알 수 있고요. fx식 구할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gx식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일단 뭐예요? 1,1이 꼭지점이잖아요. 그래서 q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아무거나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혹은 뭐 3, 마이너스 1 아무거나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문제 주어진 조건 f1은 f2 초과다. 이것도 역시 만족하죠. 왜냐면 f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f1은 f2 초과다. 이것도 역시 주어진 조건 만족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fx하고 gx식 이렇게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케이스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아까 a, b, c, d였죠. 그리고 x교 y가 y라고 했잖아요. 근데 x교 y의 원소합이 3이라는 얘기는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의 합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이 되는 거죠. 얘하고 얘 합이 이거의 2배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더한 거는 이거의 3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의 합이 지금 이거의 3배가 지금 3이니까 여기가 지금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1이니까 아까 문제 주어진 조건 f1은 f2보다 크다. 이거에 모순이 생기죠. 왜냐하면 1은 여기 있고요. 2는 어디 있어요? 이 오른쪽에 어쨌든 2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f1은 f2보다 작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 fx하고 gx식 다 계산을 해봤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f7하고 g9를 빼줘라 라고 하는데 f7은 5가 되고요. g9는 마이너스 31이니까 답은 36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를 선생님하고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문제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쉽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까지 모든 모의고사는 의미가 뭘까요? 존재 의미가 뭘까요? 틀린 걸 고치려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점수나 등급 자체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한번 틀렸던 문제는 다신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좀 확실히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10월 모의고사 풀이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모의고사 때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